와서 하십니다. 네? 뭐 와요? 하는 걸 뭐하니? 안 되겠다. 와야 돼요. 네, 오세요. 오세요. 더 이상은 못 참아.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옮기는 선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을 안 보니 그날 애들 미어 터질 것 같긴 하거든. 자, 여러분들에겐 선택은 없습니다. 이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없어요 이런 거. 자, 한번 지난번에 했던 대수, 지수 파트 한번 다시 짚어주고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볼게. 지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수라는 단어는 거듭 제곱할 때 사용된다고 했었고 필기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니까. 거듭 제곱을 얘기하면서 쓰게 되는 거라고 했고 뭐 A의 M승, M제곱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 위에 달린 여기 요 자리를 우리가 지수라고 말씀드렸다 라고 했었고요. 이 지수 관련된 법칙은 몇 가지였죠? 지수 법칙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입니다. 기억나시죠? 지수 법칙은 세 가지 뭐였나요? 밑이 같을 때 곱하기는 뭐가 된다? 더하기가 된다. 중학교 2학년 내용이죠. 다음에 두 번째, 밑이 같을 때 나누기는 빼기가 된다. 요거 하나. 마지막 세 번째, A의 X제곱에 괄호하고 바깥에 Y제곱이다. 그럼 A의 얼마? XY 둘이 곱하는 거다. 또는 바꾸는 거다. 라는 이 지수 법칙 세 가지를 지난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주제는 뭐였다고 했죠? 제가? 지수의 확장. 확장. 네, 지수의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지수의 확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수의 수의 범위가 이제 확장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수의 수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정도까지는 뭘 배웠냐면 여기에 뭐가 나왔다. 자연수가 나오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A의 정수 범위까지도 확장이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두 가지 사실이 뭐였습니까? 대답하세요. A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를 모르고 애매하게 그냥 그런 듯 아닌 듯 그런 거는 수학과 어울리지 않아요. 수학은 반드시 개념이 있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정리가 되어야 문제 풀 때도 그 포인트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음수 제곱근이 나온다. A의 뭐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럼 제가 어떻게 바꾸라겠죠? 여기 음수를 뭐 분수에 바로 생각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A의 X제곱분의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 역수의 형태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의 X제곱에다가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럼 이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야, 내가 물었잖아. 제곱분의 1. 1이지. 왜? A의 곱하기는 둘이 뭐 하는 거라 했어?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 X하고 마이너스 X를 더하면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러니까 얘 1이죠. 근데 이걸 설명을 하자면 이런 설명도 되겠죠? A의 X제곱에다가 A의 X제곱분의 1 이거. 그럼 이게 역수니까 역수로 바꿔준다고 하면 이게 약분되는 거니까 그래서 1이기도 하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따가 문제 풀이하는데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잘 보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다음. 여기 이 정수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제 유리수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유리수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여기 A의 M분의 N이라고 하는 유리수니까 무슨 꼴? 분수꼴. 자,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거듭제곱이라는 단어였죠? 아예 거듭제곱이요. 누가? 제곱근. 제곱근의 개념.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제곱근 말고 무슨 제곱근? n제곱근. 그 앞에 n제곱이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n제곱근. 알겠니? 얘들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요 n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고 했고 결론만 얘기할게. 그럼 만약에 A에 n제곱근이다, x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숫자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이걸 끊어서 해석해서 그랬죠? n제곱해서 누가 되게 만드는? a가 되게 만드는. 자, n제곱해서 a가 돼도 뭔가를 n제곱해서 누가 나오도록 a가 되게 만드는 그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x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나요? 네. 근데 이것은 이 x의 n제곱이라고 바꾸는 순간부터 이 n이 뭐와 뭐임에 따라서 나눠지죠? 이 n이 홀수냐 아니면 이 n이 짝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억하시나요? 네. n이 홀수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다. 그럼 얘가 5가 되는 거라든가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던가. 자, 여기 되게 만드는 그 x값 중 요 단어가 중요한데요. 실수인 거. 무조건 몇 개죠? 셋, 둘, 하나. 하나요. 공부 안 하시는군요. 요렇게 돼서 이게 무슨 함수? 3차 함수. y는 x 세제곱. 자, 얘랑 여기 5라는 게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y는 5.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y는 5. 그럼 얘랑 만나는 이 점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실수 교점이라고 했죠? 네. 이 교점이 몇 개예요, 지금? 하나요. 하나죠? 근데 얘를 어디다 구워도 이게 설령 마이너스로 나온 y가 마이너스 1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교점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하나죠. 알겠죠? 대답 안 하시고 그러시면 졸릴 거 딴 생각 들어요?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높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살짝 삐끗하면 이해 바로 안 가요. 복습 안 하시고 문제풀이 안 하시면 바로 이해 안 가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무조건 x값 중 실수는 반드시 몇 개만 발생한다? 딱 한 개야. 왜? 그래프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짝수일 경우 생각해보세요. 짝수. x제곱이 마이너스 7이 되는 존재하나요? x제곱이 마이너스 7인 건 존재하지만 그 x값 중에서 누구는? 실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죠? 그래프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나요?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 7이 만약에 여기다 그어진다고 치면 y는 마이너스 7이 여기 있다.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교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x값이 존재하긴 해요, 안 해요? 있어요. 그 중에 누구? 실수인 것은 없다.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x의 뭐 이런 게 짝수가 된다. xn이 짝수다. 그럼 여기 나오는 값이 플러스냐, 0이냐, 아니면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값이 몇 개가 나온다고 했지? 플러스면 만약에 플러스가 이렇게 됐어. 이 y 값이 이게 플러스야. 그럼 교점이 몇 개니? 두 개지? 두 개야, 두 개. 그럼 만약에 0이면 만나는 교점이 몇 개죠? 하나밖에 없죠. 이게 그 다음에 밑에 이게 만나버리면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x의 n제곱은 a다라고 하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이 n이 뭐냐에 따라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그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계속 단조 증가하는 형태고 얘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런 볼록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 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홀수일 경우에는 여기서 만나는 이 값이 그게 플러스든 0이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실수는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온다. 그렇지만 짝수일 경우 어떻게 된다?
이 A에 따라서 이 A가 플러스면 2개, 0이면 1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없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이걸 풀다 보면 이거를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이 교점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를 n 제곱 떼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제가? n 제곱은 뭐라고 쓰라고 했죠? A 쓰라고 했죠, 그죠? 네, 우리 제곱 끌 때, 자 봐봐, x 제곱이 뭐 3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x 얼마니? 물론 풀마가 붙긴 하지만 어쨌든 답의 형태가 2 제곱근 3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루트 앞에 원래 2라는 단어가 2라는 숫자가 원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근데 너무 잘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니까 2라고 그냥 지워주는 거라 그랬지. 근데 만약에 이게 x 3제곱이 3이다 라고 하면 그때 x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3제곱근 3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지? 네. 이해 가시나요? 네. 세제곱해야 3이 된다라는 뜻이죠. 세제곱해야 3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여기서 좀 더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n 제곱근 한 다음에 a가 여기 안에 뭐 이렇게 지수를 뭔가 달고 있을 때, 자 이거 어떻게 쓴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A n분의 m 제곱 a의 n n분의 m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n 제곱근에 해당하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의 형태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그냥 생 개념이에요. 그냥 왜 이걸 배웠는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이거고, 사실 문제풀이는 여기에 추가로 더 붙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풀이를 1교시에 지수 파트 좀 해드리고 2교시엔 로그를 새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보시죠. 지난번에 대소관계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한번 1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가 두 문제씩 준비했어요. 그래서 왼쪽 거를 학원에서 풀고 오른쪽 거를 집에 가서 풀어오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럼 복습 너무 안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숙제가 빠방하게 나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많이 남겨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은 좀 여러분 가성비 챙기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배려를 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1번 바로 풀어보세요. 풀고 있나요? 네. 네. 없어? 여기. 다 까먹으셨죠? 삽질하고 계시네요. 자, 앞에 보세요. 보세요. 봐봐. 여기 아무것도 안 써줬어.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얘들? 1. 2가 있는 거지. 2. 아주. 자,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제곱근 5가 되는 건데 이걸 지수를 써가지고 루트를 쓰지 말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니, 현서연? 2분의 1. 다음, 얘는 10일 위에 뭐 지수가 1 있다고 가정하면 얘 어떻게 써야 되니, 현서연? 11에 3분의 1제곱 맞죠? 계속 갈게. 128은 2의 몇 제곱이니? 어? 몇 제곱이야? 7제곱이죠? 외우셔야 되지?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128이 이게 몇 제곱인지 모르면 곤란해. 64가 몇 제곱이야?
6제곱이지. 거기다 한 번 더 가는 거니까 7제곱이다. 그럼 얘는 사실은 2의 7제곱이니까 분수로 써보세요. 2의 몇 제곱이죠? 6분의 6분의 7 7. 맞습니까? 네. 네. 다음.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밑에 있는 이 분모들이 다 다른 상태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교가 똑같아지려면 얘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어떻게 통분하죠? 자, 6분의 얼마로? 3. 여기는 6분의 2. 그 다음 6분의 7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5 이렇게 써주고 11 그대로 써주고 2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6 밑에 있는 6분의라고 하는 것을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각 6분의 1이라고 이렇게 형식을 똑같이 뽑아낸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뽑아낸다고 가정하면 이 안쪽에 배치될 애가 뭐가 될까요? 5의 몇 제곱? 2제곱. 3제곱이죠? 아, 네. 맞나요 여러분? 네. 자 11의 몇 제곱이야? 2제곱. 2제곱. 그 다음에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 7제곱이지? 아, 네. 내려왔니? 네. 그럼 이제 형식이 똑같아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뭐만 보면 돼? 그 안에 내용물만 보면 되겠지. 네. 그러면 2의 7제곱은 숫자가 얼마인가? 방금 전에 했었지? 128이었지. 11의 제곱 얼마야? 121. 121. 그 다음에 얘는 120. 125. 120. 그러니까 누가 1등이야? 얘가 1등이지. 3분. 이해가지? 네. 똑같은 형식을 맞춰준 다음에 비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6제곱근 128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2제곱근 5니까 그냥 루트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야? 3제곱근 11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짝수번은 뭐라고? 짝수번은 집에서 숙제라고. 내 말에 집중.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왼쪽 거를 저랑 같이 풀고 오른쪽 거를 숙제로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왕 배우는 거 한 번에 잘 통과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대하게 줄 수 있는 시간은 8월까지입니다. 9월부터는 달라져요. 9월부터는 달라지기 때문에 가차없이 만약 안 되면 반 내리거나 무슨 제재가 가해지거나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알겠죠? 네. 대수까지 갔으면 일단 여러분 그 고등수학에서 나쁘지 않은 진도예요. 그렇지만 그게 탄탄하지 않을 경우 그걸 더 진행하는 것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안에가 비어있고 송송 비어있고 다 생각 안 나고 그거는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대수부터 마무리 같이 하면서 자 3번 한번 풀어보시죠. 시작. 자 여기서 알아가셔야 될 내용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잠깐 했었냐면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n 여기 바깥에 또 루트가 씌워지면서 m제곱근이라는 게 붙어버리면 제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말했나요? a에다가 루트를 두 번 쓰지 않고 이걸 굳이 고지고대로 처음부터 설명하자면 이게 뭐야?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요걸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보면은 얘 또 n분의 1이라고 하면 n분의 1 되지 않겠어? 여기 1이라고 가정하면 네. 보고 있니? 은기야? 네. 여기에서 집중해. 나한테 설명 들을 때 이상한 거 하거나 딴 데 보거나 그러면 당연히 못 푸는 거야. 네. 그렇게 초등 수학이 아니야 얘들아. 중등 수학이 아니라고. 네가 잠깐 보면 이해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야 이제부터. 네. 자 그러면 요 덩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요 덩어리를 바꿔놨더니 이거지만 어쨌든 이 덩어리는 여기에 지수 제곱이 없으므로 1이라고 가정하면 이 덩어리에서 n분의 1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결론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A의 지수, 아까 지수 법칙 얘기했죠. 괄호 안과 밖은 뭐 할 수 있다고? 곱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mn분의 1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야? mn이라는 게 뭐야? 바깥에 있었거든. mn. 이렇게 하니까 이걸 루트로 쓰자면 mn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네. 이해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네 둘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여기 둘이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런데 잘 들어봐. 그 지금 요 루트는 말이야. 루트 요렇게 이게 곱하기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봐봐. 2 곱하기 루트 3에다가 2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한다고 치자. 루트가 한 방에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끊어내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끊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끊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있어. 중간에 얘한테도 루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얘한테도 루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루트가 큰 거를 중간에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끊어볼게. 여기까지만. 그럼 얘가 루트 색깔펜으로 자 표시해놔. 여기서 여기가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걸로 두 개로 끊어버리는 거야. 지금 이건 중3 때 배우는 그 n제곱근 할 때, 제곱근 할 때 여기서 루트를 중간에 끊어버릴 수 있다는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저렇게 가자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요. 여기 있는 색깔 좀 구분해 볼게요. 여기 있는 루트 있죠? 굳이 안 써줘도 되지만 여기 2제곱기라고 그래서 그냥 써줬으니까 얘는 잠깐 지울게. 왜? 2제곱기라고 원래 루트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중간에 곱하기로 연결됐을 때 이걸 이렇게 끊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고.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요 봐봐. 요 81 입장에서는 루트에 몇 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거밖에 없지? n제곱근밖에 없지. 그럼 이거는 81에 n분의 1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요거 하나. 81 입장에서 보면 루트가 크게 쓰여진 이거 모자 말고는 쓰여진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27 입장에서 보면 27 입장에서 보면 초록색 모자와 주황색 모자가 같이 들어간 거죠. 초록색 모자는 2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죠? 2분의 1제곱이죠. 그런데 그 바깥에 또 주황색 모자가 들어가 있죠? 얼마?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1. 이해가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이 3 입장에서 보면 얘는 모자가 몇 개죠? 3개죠. 네. 하얀색, 초록색, 주황색 3개잖아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3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거기다가 추가로 초록색 모자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맨 바깥에 모자가 뭐가 있어? n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네. 네. 요 루트를 중간중간에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지난번에 선생님이 요 등호 있지. 등호는 뭐라고 배웠지? 바꿀 수 있다. 화살표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든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냥 서로 같다 끝 이게 아니라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쓰거나 얘를 이렇게 쓰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달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다 곱하기 형태로 정리해서 난 지금부터 3의 몇 제곱으로 만들라? 3분의 1제곱으로 만들라 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밑이 3이기 때문에 여기 3은 괜찮은데 여기 27과 여기 81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뭘로 바꾸자는 거야? 3으로 바꾸자는 얘기지. 자, 이거 어떻게 바꿔요? 3의 4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n분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는 되죠? 그다음 곱하기 요 27을 뭘로 바꿀까요? 3의 세제곱이죠. 그럼 2분의 3 그 다음에 n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되시나요? 네, 곱하기 그 다음에 뭐죠? 3의 몇 제곱이에요? 6n 제곱분의 1이죠. 이해 가십니까? 네. 6n 제곱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 법칙 기억하세요? 밑이 같을 때 곱하기는 뭐다? 더하기다. 그럼 얘네들 다 뭐 하면 되겠어? 또 더하면 되겠지. 그럼 이걸 한 방에 쓴다고 치면 3회라고 하면서 n분의 4 더하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친절한 풀이를 좀 하도록 할게. 자, 6n분의 1 이렇게. 그러면 밑이 같을 때 곱하기는 뭐다? 더하기다. 따라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분수끼리 덧셈이죠. 기본이 뭐죠? 통분. 따라서 뭘로 간다? 6n으로 간다. 그럼 6n으로 간다고 했을 때 자, 얘가 6배니까 얼마야? 6, 4, 24. 맞죠? 얘가 3배 했으니까 3, 3은 9. 그 다음에 6n 있으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3의 6n 제곱분의 얼마야? 34가 되는 거지. 그게 답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3분의 1이 돼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풀어보시면 답이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어 내가? 지금부터 되게 종합적으로 물어본다고 했어. 자, 봐봐.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6n 이퀄 얼마가 되는 거야? 34 곱하기 3이지. 가급적이면 계산은 나중에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계산 잘하는 건 시험장에서 발휘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걸 3으로 약분해주면 얼마가 돼요? 2 하나 남죠? 2 하나 또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17 나오겠죠. 그래서 n 얼마가 된다? 17.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같은 유형으로 이게 계속 이제 그 안에 루트 안에 이렇게 되는 이거 케이스도 루트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4번 문제는 집에 가서 풀어오시고, 자,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칠판 지울 동안 5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정도시면 풀어내셔야 되겠고요. 자, 아주 쉬운 문제긴 한데 뭐 기본기 과정이다 보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 세제곱근이라는 단어와 세제곱근 중실수라는 말은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이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숫자 뒤쪽에 오면은 이걸 끊어내라고 했으면 그죠?
끊어내라고 했어요. 세제곱해서 25가 되는 거니까 식으로 바꿔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대답 안 해? x 세제곱. 자, x 세제곱은 얼마다? 25. 25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건 몇 차 방정식이니? 3차. 3차 방정식이지. 근은 몇 개야 원래? 당연히 3개지. 이해가지? 네. 근데 그 근이 뭐와 뭘로 나뉜다고 했어? 실근과 실근과 허근으로 나뉜다고 했지. 근데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된 거랑 25랑 만나는 게 딱 몇 개야? 하나. 하나지. 그러면 세제곱근이 이거다라고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지? 여기 이 말이 없잖아. 세제곱근 중에서 뭐? 실수인 것은 이거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실수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이것뿐이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세제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라고?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자, 이 중에서 실수인 거는 딱 몇 개죠?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세 개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거꾸로 돼 있어요. 이 둘의 풀이가 완전 거꾸로 돼 있지.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이라고 했으면 4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지. 다시 놓을게.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 그럼 몇 개야? 4개야. 네. 그지? 근데 딱 그 중에서 4차 방정식 형태도 이거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었지, 그지? 그럼 당연히 16이랑 만나는 거 몇 개야? 2개겠지?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2하고 2 넣어주면 되겠지. 근데 이거 여기도 봐봐. 이거 중실수이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맞아 틀려? 틀렸어. 다음 4번. 자, 64의 n제곱근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죠? 뭔가를 n제곱해서 뭐가 나오도록? 64가 되도록 한데 근데 이게 하필 이 n이 뭐라고 얘들아? 홀수인 거야. 그럼 홀수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네. 근데 얘랑 누구랑? 64랑 만나는 거 반드시 몇 개 생겨? 하나. 반드시 한 개 챙긴다고 했잖아. 그지? 이해 가니? 실수가 없어? 있지. 반드시 하나는 있잖아. 5번. 그러면 n제곱해서 5가 되는 거. 자, 일단 n제곱해서 5가 되는 건 몇 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1. n차 방정식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이 몇 개죠? n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예. 무슨 말이겠죠? 네. 그래서 뭐뭐 제곱근 중실수라는 말과 그냥 뭐 제곱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구별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이게 점점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한지 안 한지가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을 보이는 걸로 이제 보여져요. 자, 5번 됐고요. 다음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번.
어떻게 해볼 만큼 하셨나요? 감을 못 잡겠나요? 우리가 이번에 배운 단원의 제목이 뭐죠? 지수의 확장. 그죠? 지수의 확장을 해서 지수에다가 뭘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유리수, 분수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n제곱근 형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지수의 유리수 제곱 형태로 바꿔야 되겠지? 그럼 이게 12라고 하는 게 100이라고 하는 게 2의 제곱 곱하기 얼마? 5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 3제곱근 5의 5제곱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일단 고쳐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여기에 두 개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으면 이렇게 끊어도 돼, 안 돼?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끊어도 되죠? 그럼 이 입장에서는 2의 몇 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몇 분의 몇? 3분의 2 맞죠? 그래서 2의 3분의 2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곱하기 그 다음 또 얘 입장에서 5 입장에서는 여기에 3을 그대로 써준다고 치면 5 입장에서 뭐가 될까요? 3분의 5.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 3이 있고 여기 있죠. 그쵸? 네. 그 다음 그 뒤에 거는 이제 5의 3분의 5제곱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셨나요? 네.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줬으면 뭐가 있다고? 2가 있다고. 그럼 얘네 둘이 모자 하나씩 더 얹으면 얘네 둘 더해 곱해? 곱해요. 곱해야 된다고 했지? 돼요. 네. 알겠지? 네. 2 곱하기 3하면 얼마야? 6이지. 그럼 네. 16의 6분의 1제곱이죠? 여기까지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16의 6분의 1제곱이잖아. 그 다음 더하기 얘는 25를 뭐로 바꿀 수 있어? 5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얼마로 바꿀까요? 5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5의 뭐? 3분의 1제곱이죠. 네. 네. 해보죠. 그러면 2가 얘가 2의 몇 제곱이니까?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6분의 4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제곱이 되겠지. 그 더하기.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얘들? 5의 몇 제곱이 돼?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곱하기는 지수끼리 뭐 하나? 더하기. 그럼 얼마야? 5의 1제곱이 되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푸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게 들어가는 거죠. 뭐가 들어가냐면 보통 분수일 때는 지수가 뭐가 나오고 분수일 때는 공통의소 묶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5의 3분의 2제곱이랑 5의 3분의 5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안에 똑같이 뭐가 있다고 보는 거지? 차수가 나지? 3분의 2제곱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5의 3분의 2제곱을 묶어볼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바깥으로 빼졌으니까 이 안에 뭐가 되는 거야? 2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더하기. 여기서 3분의 2제곱을 뽑아내버렸어. 그럼 5의 몇 제곱이 남을까? 3. 이렇게 곱하잖아.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5의 3분의 2제곱에다가 5의 몇 제곱을 곱해야 5의 3분의 5제곱이 되냐 이 말이야. 들어가나? 니네가 모르면 내가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고 알면 넘어갈 거야. 빨리 반응을 보여봐. 5의 3분의 5제곱을 5의 3분의 2제곱을 묶었어 이렇게. 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겠냐? 3이요. 1이지. 네? 네. 아, 네. 1이잖아. 이해 가나요? 아, 네. 네.
그래서 요 과정에 의해서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중간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요 과정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바꿔오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어. 대부분 다 하는데 여기서 일로 갈 때 이걸로 묶는 걸 잘 못해. 이게 실력이야. 문제 풀이할 때. 자, 그럼 이 밑에 누가 있니? 2에 3분의 2제곱 더하기 5의 1제곱이라는 애가 있잖아. 그치? 네. 그럼 이게 싹 다 모아질 수 있다는 거야. 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약분돼서. 근데 왜 저희가 1이? 여기 네. 5의 3분의 5제곱을 5의 3분의 2제곱으로 묶어볼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냐? 5의 몇 제곱? 뭘 곱해야 돼?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는 뭐 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네. 그럼 3분의 2에다가 뭘 더해야 3분의 5가 될까요? 1이요. 1. 그래서 아. 얘들이 곱할 거니까. 네. 되셨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5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 하나만 남겠다. 그래서 루트를 써서 사용한다고 치면 몇 제곱근? 3제곱근 5의 뭐?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의 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25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 문제 한정 8번을 여기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제가 보러 다닐 거예요. 네. 자, 시작. 8번 지금 해. 다 됐죠? 네. 바로 가보죠. 앞에 보세요. 여기 루트 두 개가 겹쳐져 있죠? 우리 뭐합니까? 곱해요. 그러면 3, 4, 10이니까 8의 몇 제곱이 되는 거지? 11분의 1제곱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얘가 4의 3분의 1제곱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애가 2의 또 3분의 1제곱이죠. 여러분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지수가 똑같은 상황일 때
한 방에 묶는 거 아시죠? 어떻게 묶을 수 있습니까? 3분의 1제곱을 바깥으로 빼준 다음 괄호 바깥으로 빼준 다음에 어떻게? 4 곱하기 2로 가는 거죠. 그죠? 지수법칙 세 번째 거. 요 안쪽의 종류가 다른데 지수가 똑같을 경우 지수 한 번만 딱 쓰고 괄호 쳐주는 거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니까? 8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 식을 다시 분모를 다시 정립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되죠? 네. 자 그런데 더하기인데 얘가 또 뭐야 얘들아? 3분의 1을 뭘로 바꿀 수 있어? 12분의 얼마? 4로 바꿀 수가 있겠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바꾸니라고 아까 내가 알려줬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만약에 묶는다고 치면 8에 작은 걸로 묶으면 어떻게 묶을 수 있다고 했어? 8, 1 더하기 8에 4 12분의 곱하기잖아. 12분의 1 곱하기 8에 12분의 뭐겠어? 3이 되겠지?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 네. 알았지? 자 그런데 봐봐. 이 8이라는 게 뭐니까? 2로 바꾸면 2의 몇 제곱이니? 세제곱이니까 여기다가 12분의 1 이렇게 넣는 거고 이것도 2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12분의 4가 들어가겠지? 그럼 바꿔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4분의 1 맞죠? 그 다음 여기는 2의 4니까 4분의 4니까 얼마야? 1 되겠지. 그래서 이걸 맨 밑에 걸 바꾸게 되면 2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쓰는 거지. 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이 밑에 있는 걸 정리하자면 다시 2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1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가겠습니다. 다음 위에 거 요거 한번 바꿔볼까요? 36은 뭐가 되는 거야? 2제곱 세제곱 6의 제곱 맞나요? 6의 제곱이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8제곱근을 썼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1이 되겠지, 그치? 더하기 이게 8, 6, 48이잖아. 6, 8에 48이니까 바로 가볼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제곱 곱하기 또 8 입장에서 4분의 1제곱 되나요? 그럼 돼요? 네. 그럼 이게 8분의 2라는 게 4분의 1이랑 똑같은 거니까 다시 4분의 1로 바꿔준다고 치면 그럼 뭘로 묶을 수 있게 되니? 요걸로 묶을 수가 있지, 그치? 묶어볼까요? 시작. 6에 뭐? 4분의 1제곱 그리고 얼마? 1 더하기 8에 4분의 1제곱 맞나요? 네. 맞죠? 네. 그런데 이 6이라는 것도 누구와 누구의 결합으로 되어 있죠? 6. 2의 4분의 1제곱 그리고 3의 4분의 1제곱의 결합으로 되어 있고 여기 1 더하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4분의 3제곱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얘가 덩어리로 완전히 얘랑 들어간다고 치면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도 있고 그리고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이 얘한테도 곱해진다고 치면 얘가 얼마예요? 2의 1제곱이죠. 그죠? 밑에가 2의 4분의 1제곱도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3의 4제곱분의 1로 묶어본다고 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2의 4제곱 4분의 1제곱에다가 2의 1제곱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되는데 밑에 분모가 어떻게 생겼었어? 아까 똑같이 생겼었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3의 4제곱분의 1, 4분의 1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의 4분의 1제곱이라는 게 4제곱분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네. 할 수 있지?
풀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8번까지 바꿔보는 거 위아래로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약분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같이 볼까요? 앞에 보세요. 지금 제가 홀수만 풀어드리는 거는 샘플로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이번에 쉬는 날 어제 뭐 여러 명을 만났는데 수학은 이해입니까? 암기입니까? 이해, 암기 둘 다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뭐예요? 이해. 저는 이 이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꿉니다. 집중. 그리고 암기라는 표현을 암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처음에 이해하는 과정에서 집중해야 이해가 가는 거고요. 기억이 나기 위해서는 사실 암기가 아니라 반복이죠. 반복하는 거. 주기적인 반복이 들어가줘야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바로 앞서서 뭐가 있냐면 이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할 수 없어. 여기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룰을 일단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어. 이 단계가 가장 첫 번째. 내가 지수는 이렇게 쓴다고 하지. 그럼 왜 그렇게 써야 돼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튕겨내. 전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라든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막 그렇게 뭐 하잖아요? 그럼 이해는 불가능해요. 누가 알겠죠? 게임의 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우스 클릭하면서 이게 왜 클릭이야? 라고 물어보면 왜 클릭이야? 어쩌다가 클릭이 나오게 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클릭해서 지금 버튼을 누르라고 했는데 이게 왜 클릭이죠?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누가 알겠죠? 그럴 리가 없긴 하겠지만 자 9번 문제 딱 보시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제가 알려드렸던 개념 중에 뭐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까 써줬던 음수 지수, 그쵸? 지수의 음수가 나올 경우죠. 이거 어떻게 바꾸라고 했죠 제가? 역수의 형태로 바꾸라고 했죠? 네. 6의 5제곱분의 1로 바꾸라고 했었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6의 15제곱분의 얼마? 1 이렇게 바꾸라고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음수 지수를 보자마자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바꾸고 나서 위에 원래 누가 있었죠? 6의 5제곱 더하기 6의 15제곱이 있어요. 근데 드문 화살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어찌저찌 식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6 하나에 몇 제곱이냐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밑에 있는 애들을 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밑에 있는 거 분수끼리 뭐로 돼 있지 얘들아? 아, 더하기지? 네. 뭐 해야 돼? 분- 통분이지. 네. 맞지? 통분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불러봐. 6에 15제곱 분의 여기는 6을 10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6 10번 그리고 더하기 그대로 1 밑에 분모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누가 있나요? 1분의 다시 6의 5제곱 더하기 얼마? 6의 15제곱 되는 거지 그죠? 네. 이렇게 되셨어? 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6에 5제곱 있고 15제곱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아까 문제풀이의 핵심 이거 구하기 낮은 걸로 묶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네. 6에 5제곱 묶어보세요. 시작. 1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6에서 6의 10제곱이에요. 3제곱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왜냐면 이게 분배 법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를 제가 뭐라고 알려드렸나요? 분수 위에 분수. 번분수라는 표현 말씀드렸죠 한번. 네. 네. 그러면 얘네들 안쪽에 있는 여기 얘네 곱한 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분모. 그 다음에 바깥쪽 곱한 게 뭐가 된다고? 분자가 된다고 했었지. 그럼 분모에도 6의 10제곱 플러스 1이 있고 분자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끼리는 어떻게 되겠어? 약분이 되겠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없어질 거야. 그 분모는 1이 될 테니까 분모가 있는 경우는 쓰지 않고 6의 몇 제곱 되는 거야? 20제곱이 되는 거지. 15제곱 곱하기 6의 5제곱 얘랑 곱하는 거야. 네. 되셨나요? 네. 이런 거는 풀 줄 아시면 되겠다. 다음 11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언니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아? 루트 앞에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왔어. 우리가 배운 이번 단원에서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되는 상태. 그래서 9의 몇 제곱? 5분의 n제곱으로 바꾸기 시작해야지. 보자마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9는 아직까지 소수가 아니므로 소수로 바꾼다고 치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 5분의 2n제곱 될 거야. 그지?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다 모르면 질문하세요. 그럼 얘가 정수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정수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n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는데 음의 정수 이런 건 나올 수가 없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봐봐. 요 n이 0도 아닌데 자연수라고 했는데 여기다 0 넣으면 3의 0제곱은 1 그치? 맞나요? 정수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봐봐 3의 몇 제곱이라고 나왔을 때 얘가 만약에 분수의 형태로 만약에 유리수의 형태가 나온다 그럼 이걸 정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요. 없죠. 왜? 3의 n분의 n 형태로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이게 분수로 그대로 살아있다고 치면 이건 n제곱근 3의 n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정수는 아니지 않아. 그치? 딱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반드시 그 유리수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분모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 n에 들어와야 되는 건 누구야? 5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5를 약분시켜서 무조건 없애줄 만한 애가 와야 된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5의 배수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5의 배수가 몇 개죠? 5 20개.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20까지니까 1부터 20까지 몇 개? 20개. 그죠? 맞나요? 네. 20개가 되겠어요. 정답은 20. 이 문제가 12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 11월달 고2 문과 11번에 3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다 2점 아니면 3점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1교시 마지막 문제로 13번을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자 시작. 됐죠? 해볼까요? 네.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A의 몇 제곱으로? 3분의 2제곱 나누기 A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12분의 1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밑이 같기 때문에 나눗셈은 뺄셈으로, 곱셈은 덧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한 번만 딱 쓰겠고요. 위에 3분의 2, 4분의 1, 12분의 1을 보자마자 12로 뭐 하고 싶은 생각? 통분. 그럼 12분의 얼마였어? 8. 맞지? 네. 빼기, 나눗셈이니까 빼기니까 12분의 얼마가 되고? 3. 그 다음에 곱하기는 더하기니까 12분의 얼마? 1까지 가준다고 치면 얘는 한 방에 계산해주면 A 얼마가 될 거야? 12분의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즉 얼마? 2분의 1. 즉 루트 2가 되겠지 바로. 루트 A.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K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네. 네,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갈게요. 뒤쪽에는 17번 문제예요. 15번 말고 15번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1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번이요? 17번이요. 문제 읽으셨나요? 네. 문제 읽었죠? 앞에 보세요. 이걸 처음부터 풀이 방법을 떠올리기는 어려워서 제가 샘플로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앞에 보시죠. 보세요. 13을 몇 제곱을 하더라도 4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는 거에 따르면. 근데 2교시의 문제가 2교시에 배울 로그라는 단어가 이제 얘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1교시 마지막에 되는데 봐봐. 이게 x제곱인데 이 x를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어. 여기서 x를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컬러도 넣어줄게.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넣어주는 거야. 이거를 배워야 가야 돼 오늘. 이거. 그럼 이거는 13의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13의 1제곱이 되면서 이건 4의 x분의 1제곱이 되거든. 이 주황색으로 해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아주 그냥 뭐 흔한 스킬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4가 누구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뭐라고 바꿀 수 있죠? x분의 2. x분의 2. 그러니까 2의 x분의 2제곱이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13이 된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그럼 여기 있는 y도 한번 지워볼까요? 다시 한번 더요. 자 a의 y제곱 8이 있는데 8은 2의 세제곱 미리 바꿔놓겠습니다. 다시요. 여기 있는 y를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 얘들아? 각각에 대해서 얼마? y분의 1제곱을 넣어준다는 거지. 네. 그럼 여기서 y는 y분의 1이랑 사라지면서 a 하나 남고요. 2의 몇 제곱? y분의 3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알겠니? 네. 이거 보이니 이거? 이거랑 이거 여기 있는 거 보여? 네. 자 가볼게. 여기 지수랑 여기 지수를 뭐하고 있지? 더하고. 더하고 있지. 지수끼리 더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곱해줘야 되지. 네. 그래서 2의 x분의 2라고 하는 애랑 2의 y분의 3이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곱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걸 한 방에 곱하기는 더하기니까 2의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2의 요만큼이 얼마로 알려줬으니까 2라고 알려줬으니까 얘가 얼마야? 2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네. 근데 2의 제곱이 나왔는데 사실 이건 누구였어 얘? 얘는 누구였어? 아니 13. 13이었지 얘가. 그리고 얘는 누구였어? 2. A였지. 맞지? 그러면 13 곱하기 A가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야? 2의 제곱인 4가 나왔다는 얘기지.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13분의 4가 된다는 뜻이야. 이거 문제풀이 뭐 정해진 풀이거든? 이거 뭐 어려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실제 기출 문제가 하나 있어요. 18번 문제죠. 네. 종이 쳤으니까 쉬었다가 2교시 좀 더 한 다음에 요거 나갈게요. 혹시 교과서 안 갖고 온 사람 있니? 알고전이나 이런 거.